안녕하세요. 호로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최고 수혜 제품으로 꼽히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업체의 상장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자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뉘며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만 이 채널에서 언급되는 ESS는 모두 전기차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기반의 배터리 기반 ESS에 집중이 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SS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커버할 예정입니다. ESS를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용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인데요. 배터리 사이즈가 훨씬 커지고 그 배터리들이 이제 가전기기가 아닌 빌딩이라든지 인프라 사이즈 그리고 그 스케일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생산이 됨과 동시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리소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저희가 충전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이제 휴대용 배터리의 용도인데요. 그 용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드 스케일, 그러니까 전력망 스케일의 휴대용 배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ESS가 최근 급부상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전기차 상용화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입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 2040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이 약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억 대 이상의 전기차가 도로에서 운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약 2%에서 3% 정도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한 비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 수요를 알맞게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최근 배터리 가격 하락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고요.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리고 그 증가에 따른 배터리 충전 수요율 증가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ESS는 전기차의 충전 수요를 담당하는 인프라 기술로서 전기차 충전 부하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ESS의 급부상 두 번째 요인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 전기차에 쓰이고 있는 배터리 팩들의 경우 일정 사용 기간이 지나면 전기차 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여 원자재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배터리들은 대부분 잔여 용량이 있는 배터리들입니다. 전기차용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다른 용도로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팩들을 모아서 ESS로 재구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ESS들을 재구성하여 전력 수요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용이 될 수도 있고요. 산업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폐전기차 배터리의 재구성, 재활용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몇 가지 최근 기사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전기차 폐차 뒤 배터리 처리를 ESS 재사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실증 프로젝트로 전개되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ESS의 급부상 세 번째 요인은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인한 전력망의 분산화 및 복잡화가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기사를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중부발전과 SK ENS가 캘리포니아 ESS 기반 가상발전소 사업 공동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ESS 기반 가상발전소 기술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이유는요. 단기간에 급증한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설비로 주간 시간대 더 커브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주 시간대의 수요자가 U자 형태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더 커브에 대해서는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급증한 태양광 설비로 인하여 개통이 불안정하게 되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주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덕커브 현상이라는 것이 왜 발생하게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아시다시피 해가 떠 있고 햇빛이 태양광 패널을 통과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죠. 그러다 보니 구름이 껴 있거나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경우에는 전기가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몰 후에 태양광이 사라지면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태양광으로 얻은 전력은 줄어들면서 급격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들,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전력량이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겠죠.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떠 있는 시간 약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6시 정도까지의 시간에는 태양광으로 전력 충당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력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태양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전력량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야 되는 발전소들이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력망 또한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그런 전력 수요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더 커브 현상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적극 추진하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도 2016년 큰 정전이 있었죠. 호주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을 급격하게 추진하고 난 이후에 큰 태풍을 맞이했는데요. 그 태풍이 전력망을 손상을 시키게 됐는데 그게 쉽게 복구가 되지 않고 원래 기존 발전소들에서 가져오는 전력량이 이미 줄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호주도 ESS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었고요. 캘리포니아 개통 운영 기관인 CAISO는 더 커브 심화 현상과 일몰 후 급격한 출력 증발 대응을 위해 전력회사에 ESS 조달 의무를 도입하고 있고요. 시간대별 요금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로 현재 전력망의 구성이 어떻게 분산화가 되고 어떻게 복잡화가 돼가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다이어그램은 현재 전력망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전력망 구성은 중앙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검은 점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발전소, 그러니까 석탄, 가스 혹은 원전을 이용한 발전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는 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개발 증가로 인해 전력망이 독립형 그리고 분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검은 점 이외에도 녹색 점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이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복합적인 발전소들이 변전소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변전소들이 전력망 스케일의 ESS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변전소를 거쳐서 일반 분산화된 발전소들, 그러니까 가정용, 상업용 태양광 시설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스케일의 풍력 발전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분산화된 전력 시스템들이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의 ESS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ESS들이 일반 소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앙형 전력망 구성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과 현재 전력망의 안정성과 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독립형, 분산형으로 전력망 구성이 변하는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앙형인 경우에 전력이 한 방향으로만 공급되었지만 분산형의 경우 양방향, 쌍방향 전력 이동이 가능하여 전기차에서 빌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상용화가 조만간 될 예정이고요. IoT를 이용하여 전력망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해진 전력망 관리를 위해 스마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토론이 길었는데요. 다가올 전기차 시대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증가로 인한 ESS의 중요성은 더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물론 전기차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ESS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키 플레이어이긴 하나 전력망 스케일로는 아직 시장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채널 홀로신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ESS 업체는 스템 INC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ESS 솔루션 제공업체이긴 하나 전력 회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술을 검증하였고 AI 기반 스마트 ESS 제어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스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템은 배치된 ESS 용량 순위로는 테슬라를 앞선 전 세계에서 1위의 ESS 용량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스템은 또한 순수 ESS 플레이어로는 최초로 이번에 상장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회 상장, 그러니까 상장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와 합병을 하여 상장하는 방법을 스펙 상장이라고 일컫는데요. 스타픽 에너지 트랜지션 코퍼레이션과 우회 상장을 위한 합병 발표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STPK의 티커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은 ESS의 급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스템의 상장 소식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템의 최근 동향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